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고 연말이라 바쁘신데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런두런의 활동가 황희아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이카의 개발협력 젠더 부문 정책사업 통합적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 그대로 개발협력 실무자들이 젠더 의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사업 내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실무자 대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실무자들이 전 사업 과정에서 성주류화 관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아보고 분야별로 사업 사례도 담겨져 있어서 어떤 사업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QR코드 다들 받으셨죠? 온라인도 지금 PDF가 올라갔고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서 차후에 두런두런 홈페이지와 두런두런이 제작한 젠디 아카이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2페이지를 보시면 가이드라인 지필진으로 이은하, 신유리, 김영주 교수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이따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두런두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전 행사를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두런두런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런두런의 소개를 짧게 저희 두런두런의 원선아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이드라인의 저자이신 김영주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원선아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두런두런 단체에 대해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인민 브릿지 두런두런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그리고 연말인데 연말이면 이제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내년에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도 해야 되는 이 엄청나게 바쁜 시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성평등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런두런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런두런이 뭐 하는 단체인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지 정도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런두런은 2011년 11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두런두런이 될 당시에 여성계의 데모라고 불리는 고 박영숙 선생님께서 주축이 돼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의 빈곤 해소와 권한 강화를 위해서 두런두런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두런두런이 권한 강화 그리고 여성들의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그럼 두런두런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권한 강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런두런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설립이 되고 나서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두런두런의 정체성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두런두런은 빈곤 해소를 위해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데 두런두런이 그러면 생각하는 경제적 역량 강화는 무엇이냐? 단지 소득을 올려서 직업을 갖고 소득을 올리는 게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아니다. 두런두런이 생각하는 것은 이 단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그다음에 어려움들이 개개인의 불운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여성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두런두런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하면서 두런두런은
실제로 사업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직업 교육을 받고 소득을 갖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직업 훈련을 하다 보니 여성들은 소득을 향상시키게 성과로, 사업의 성과로 소득을 향상하는 결과를 낳는데, 그런 소득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소득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여성들의 자부심,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가족만이, 그리고 주변 지인만이, 친인척들만이 자신의 사회 관계였었는데 사회적 관계가 확대가 되는 동료가 생겼다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성들을 만났죠. 그리고 맨 처음에 교육생으로 참가를 했다가 그 교육생들이 다시 교육생을 가르치는 강사로 성장하는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의 성평등 교육과 여성 리더십 워크숍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참여를,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그 활동에 참여를, 여성들이 참여를 하면서 다른 여성들과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그 경험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의 변화의 힘이 생겼다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성들은 이런 활동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런두런이 실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의 가이드라인 활용 워크숍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성주류화, 그리고 뭐 젠더, 이러한 것들을 사업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단지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이카 닥의 국제개발협력 젠더 부분 정책사업 통합적 역량 강화 사업을 2022년부터 좀 해오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개발한 걸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연말이라는 바쁜 와중, 그리고 시국도 참 어려운 와중에 끊임없이 국제개발 협력에, 성평등한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를 희망하면서, 두런두런도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성평등 전문기관, 그리고 이 사업들의 플랫폼, 성평등한 사업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워크숍 강의를 해주실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도록 추운 날씨에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와 주셔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와주셨을 텐데, 그 기대가 무엇인지 제가 잘 나오신 선생님들의 요구를 조금 파악해서 그 정보를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특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아시아여성학센터 에서는 아시아여성학
을 대상으로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그 아시아 여성학 협동 과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여성학 협동 과정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 주로 동남아시아권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석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금 그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 한국에서의 적응을 좀 도와주는데 좀 저는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학생들의 그 생활 지원도 좀 하고 있고 학사 지도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 저는 그 이 학생들은 도대체 아시아 여성학을 배우러 한국에 왜 왔을까? 여성학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뭐였을까를 좀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좀 관찰하는 것이 제 관심사인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발 협력 업무에서 그 성평등 관점을 좀 녹이고 싶거나 그게 그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조직에서 성평등 관점을 녹여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또 조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켜서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야겠다는데 넓게는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좁게는 또는 조직에서 아니면 내 개인 그 내면적인 뭔가 목소리가 있어서 개발 협력에서 왜 성평등 관점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라는 계속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텐데요. 그런 그 요구로 오늘 그 워크숍을 신청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들이 개발한 가이드라인 활용법을 워크숍을 통해서 좀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개발 실무자들께 개발 협력에서 왜 성평등 관점이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협력 사업에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통합할 수 있을지,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개발 협력 사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해결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워크숍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기까지의 조금 배경을 아시면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그러한 내용으로 어떠한 그 위계로 구성되었는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 설명이 끝나면 활용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활용 방법의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가이드라인 순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가이드라인 구성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주요 개념을 좀 살펴봄으로써 그 국제개발협력하고 성주류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데 여러분들 이해를 제가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과 성주류화 맥락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단계별 이행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 있는 내용 전에 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평등 업무를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그 코이카에서는 2009년 성인지 담당관 직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코이카는 2011년부터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하여서 실무자들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꾸준히 관련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두런두런 프로젝트에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여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초 자료 조사,
그다음에 현장 요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대상 산출물 검토의 단계를 착실히 수행하여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의 그 성평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성평등은 빈곤 해소하고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개발 협력의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중요성을 인지한 유엔은 그 유엔을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념 및 접근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95년도에 북경 행동 강령과 제4차 세계 여성 회의를 통해서 성평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류화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이긴 하나 독립적인 성평등 목표 없이는 관련 이슈가 부수적으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보다시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정책하고 사업에 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를 직접 목표로 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이중 전략 접근법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OECD 닥에서의 성평등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고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닥은 회원국과 파트너 기관 등의 그 성평등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좀 네트워킹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면서 본인들의 사례를 좀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이제 성평등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젠더 마커라는 도구를 도입을 했습니다. 젠더 마커는 원조 사업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평등 원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개발되어 있는 젠더 마커는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용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경제 분야나 아니면 인프라 분야 같은 데서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가 미흡하다라는 좀 보고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실질적인 추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도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취합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보시는 것 같이 2006년도에 젠더 마커가 수정되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한 개발 협력 환경을 반영하여서 성주류화, 성평등, 재원 확대 외에도 권한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보면 그 OECD 닥에서 회원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 규모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매해 그 성평등 관련 사업 비율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인 21년도와 22년도에는 한 43%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순으로
ODA 성평등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 박스 해놓은 곳이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 24%로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인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해외에서 그 성평등과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국내에서 성평등의 의미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한국은 2009년도 OECD 닥 회원국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성평등한 개발 협력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OECD 닥 동료 검토의 권고 사항과 평가 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서 국무조정실이 2015년 ODA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뭔가 발전된 상황이 많이 없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뭔가 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침 수립 이후에 한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닥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무조정실은 그 좀 더 포괄적이고 규범력이 있는 지침을 통해서 성평등 ODA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2024년도에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 SDG 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은 그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 그 말머리표 아래쪽에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함께 나와져 버렸는데요. 그 OECD 닥 젠더 마커 적용 사업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12년, 15년 그리고 18년도 계속 지침이 나오긴 하였습니다. 근데 그 나왔던 지침들은 이제 수정하면서 최근에는 2024년도 4월에는 성평등을 위한 개발 협력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통과 및 수립되어서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이중 전략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그 제가 안내드릴 사업 단계별 적용 방법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사업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코이카에서는 2011년도 아까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개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2011년도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가이드라인 성주류화 수행에 필요한 개념하고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 2011년 버전 안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8년도에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18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좀 평가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이행 반영에 따라서 내부 평가 지표 내용을 공유하고 젠더 마커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2018년도 코이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발전을 거듭해서 그 올해 그 성주류화 주요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배경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개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을 조금 잡는데 참고를 하였는데요.
개발 방향을 수립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실무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2024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지침 수립에 따라서 성평등한 개발 협력을 위한 그 실무자 역할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첫 번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젠더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가 되는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젠더 전문성을 조금 더 함양하실 수 있도록 젠더와 관련된 개념이나 뭔가 흐름 등을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이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의 성주류와 이해를 돕고 이제 사업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실무에 적용 가능한 안내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대상 부분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대상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면 좋을까를 가지고 조금 논의가 오래 지속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조금 쉽게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좀 편하게 실질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수행하실 때 가볍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하자 해서 대상은 그 개발 협력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를 조금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개발은 총 3명의 연구진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여성학 연구자로 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 그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하 교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의 핵심 개념인 성평등 관점을 담당하고 검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그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한 그 신유리 선생님께서 국제개발과 젠더 논의에 대한 맥락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공학은 교육 맥락에서 문제 상황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전략을 제공을 하는 것이 교육공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학습 상황에서 뭔가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제가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과 관련돼서 조금 큰 틀을 이렇게 살피면서 개발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뭔가를 탐색하기 전에는 항상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아야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목차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의 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개발 협력과 성주류화,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단계별 이행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분야별 사례, 그리고 다섯 번째 그 10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실무자들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뽑아서 수록해내온 그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 숫자 되어 있는 하단부에 그 장의 목적과 내용이 간단하게 개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전부 다 들여다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장에 그 숫자 되어 있는 하단부를 좀 참고하시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 장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장에는 그 성주리와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평등의 의미와 정책 접근의 차이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의 변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에서 왜 성평등이 중요한지 이 장에서는 젠더 분석, 성별 분리 통계 그리고 개발 협력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젠더 마커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실질적인 그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전략이나 도구 그리고 사례 등이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코이카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여성, 지역 개발, 농업, 직업 훈련과 ICT, 교육, 보건, 공공행정 순으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성주리화에 대한 질문을 Q&A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은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장 부분부터 같이 볼 건데요. 2장은 국제개발협력과 성주류화가 제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요한 개념들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록 1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이제 주요한 개념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록 1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개념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그 젠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젠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는 75년도에 제1차 그 UN 세계 여성 대회에서 UN 여성 10년을 선포함으로써 개발과 여성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970년대에 여성과 발전, 우리가 위드라고 명시하는 그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그 접근이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여성이 처한 상황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는 좀 한계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별도로 좀 다루고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되게 아직도 불평등한데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80년대에는 그 여성 문제에 조금 초점을 두고서는 여성이 아닌 그 젠더 관계에 두고 불평등한 그 성별 관계와 구조와 구조에 주목하는 접근이 좀 논의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의 수행, 인력, 예산, 투입물, 결과, 영향 등 전 과정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젠더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젠더를 통합한다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관점을 좀 알기 전에 우선 젠더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하고 아시아 여성학 센터에 와서 젠더 관련되어서 뭔가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저 스스로 젠더가 무엇인지를 계속 머릿속에 정의를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젠더는 이거다라고 사실은 정리는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매번 저 스스로 이렇게 혼돈이 있을 때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좀 내린 정의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젠더라는 것은 그 성차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생물학적인 성하고 구분되는 사회적인 성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관점이 계속 흐름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개념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유동적이다. 그리고 되게 상황에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친구들, 저희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너는 젠더는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제가 가끔 물어보면 요즘 친구들은 약간 그 체제 때문에 불평등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체계로서 젠더를 좀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젠더를 통합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것을 넘어서 차이를 만들어낸 사회적 기제하고 구조가 무엇인지를 젠더 관점으로 분석하여서 젠더 변혁적 접근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즉 젠더 통합적인 관점은 보시는 것 같이 그 기존의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비판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등한 젠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명심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젠더 통합 관점은 여러분들께서 그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이 젠더 통합 관점의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하시면 바로 그 사업이 젠더 통합 관점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수행하시는 젠더 통합적 개발 협력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협력의 사업의 그 목적과 이행 과정 전반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활용한 사업을 일컫습니다. 개발 협력에서 젠더 관점은 사업 대상 지역의 젠더 구조를 이해하고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젠더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탐구를 하시고 탐색해 내셔서 그 다음에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시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젠더 통합적 개발 협력 사업은 단순하게 여성 대상만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실무자들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거 너무 여성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취약계층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했었고 그 대상이 여성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님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젠더 통합적인 사업인가 아닌가는 대상의 성별이 기준이 아닌 성별 관계의 변화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한 개발 협력은 젠더 불평등 구조와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젠더 통합적 개발 협력 사업 하실 때 교차성 관점이라는 것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교차성 관점에 대한 이해가 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그 실행 체계로서 젠더가 있긴 하지만 사회의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인종, 그리고 연령대 아니면 계층 같은 여러 가지 그 차이가 교차하여서 그러한 불평등을 좀 야기하기 때문에 교차성 관점이 있을 때 그 젠더 통합적 개발 협력 사업이 제대로 좀 개발이 되고 수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성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학자들마다 그 내리는 정의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교차성은 젠더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관점입니다. 여성 동일 범주 내에서도 인종이나 아니면 연령 등 다른 요소들이 결합해서 억압의 정도나 뭔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차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때 가장 유의할 점은 사회 문화적 배경하고 불평등 요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수혜가 성별 내에서도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지는 않는가를 잊지 않고 좀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인터뷰할 때 실무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에 그 가정용 식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그 마을 이장님을 좀 만나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전조사 작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 이분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용 식수는 이장님이 대부분 남자분이시니까 남성이 아닌 좀 여성을 만나서 뭔가 실질적인 요구를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분들을 좀 면담을 해보고 싶다. 한 몇 명의 그 여성분들을 좀 모아달라라고 해서 면담을 좀 추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고 난 결과를 봤더니 이장님 만났을 때 요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고민이 좀 깊어진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나중에 그 면담에 참여하셨던 여성 대부분이 이장님과 관련이 된 가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장님의 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구가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면담을 위한 뭔가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처럼 이렇게 특권 집단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닌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협력 젠더를 포함한 그 통합한 사업을 어떻게 그 수행을 해야 하는지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의 제목에도 좀 들어가 있죠. 성주류화. 성주류가 뭔지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주류화 개념은 나온 지 한 20년이 넘은 좀 개념입니다. 성주류화는 저 앞서 잠시 좀 맛보기를 해보긴 했지만 성별 불평등을 좀 줄이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있겠지요. 목표는 보면은 성평등을 정책 과정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업의 수행 단계인데요. 이 사이클에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각각 단계에 다 갈 수 있는 화살표 표시가 있잖아요. 특정 단계에만 성주류화가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골고루 성주류화가 들어가서 뭔가 성평등을 위한 얘가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성주류화 이행 단계 및 도구인데요. 그 유럽 성평등 연구소는 성주류화 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단계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 단계, 그 다음에는 이행 단계,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입니다. 제가 그 옆에 그 이행 단계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보면 문제 정의를 할 때는 성별 통계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이러한 통계가 어떠한 젠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야기된 데이터인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젠더 분석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계획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좀 참고해서 내가 사업이 가능한 범주가 좀 어디까지인지 그
그다음에 젠더 지표는 어떠한 지표를 좀 삼아서 나중에 성과를 좀 측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젠더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을 할 때는 사업 관계자 및 기관의 성평등 훈련과 젠더 인식을 고양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함으로써 계속 그 인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작업이 좀 수행되어야 합니다. 뭐 꼭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캠페인과 관련된 그러한 그 인식 캠페인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 인식 캠페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저께 이제 출근길의 일이었는데요. 그 어제따라 유난히 그 제가 가는 도로에 그 앰뷸런스가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앰뷸런스가 와도 앰뷸런스가 뒤에서 사이렌 울리면서 앞차 좀 비켜달라고 했던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어제는 정말 모세의 기적처럼 사이렌 소리가 딱 나면 차들이 다 비상 깜빡이 켜고 이제는 이렇게 한켠으로 쓰는 뿐만이 아니라 정차를 해서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꼭 비단 그러니까 캠페인을 뭐 했다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의 뉴스들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아 이랬을 때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있어 내 가족에게도 도움될 수 있어라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목격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사실 수행할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국제개발 협력이고 뭔가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젠더 관련해서 사업을 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좀 닫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 이렇게 하니까 내 부인이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웃음꽃이 피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그 성주류와 성취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수치로도 확인을 하고 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좀 도움이 됐는지를 보고 그다음 완료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 젠더 통합적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는 그 4단계가 나와 있다면 젠더 통합적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는 주로 6단계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별하고 연령별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그 상황 분석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보통 설계를 하지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젠더 통합적인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성별을 그 격차를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의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요구 사항과 참여 방법을 고려하여서 프로그램을 보통 설계를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그 원하는 결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별 관련한 변화를 평가를 보통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단계를 이제 보고 있다가 지난번 인터뷰 때 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 분께 여기 단계는 이행 다음에 모니터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러면 그 사업은 문제 상황을 껴안고 계속 수행을 해야 하나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하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고정적으로 사업이 이행되어졌다면 요즘에는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고되는 그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조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서 사실 모니터링 단계가 지금은 조금 고정적으로 네 번째에 가서 자리 잡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수행이 돼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뭔가 사업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수행한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분리 통계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 제가 그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꼭 젠더 분야는 아니었고 비젠더와 관련돼서 뭔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워크숍이었는데 그때도 그 실무자께서 사실 요새는 비젠더 분야도 그 성별 분리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좀 검토하시는데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통계 자료는 사업 계획 단계하고 이행 평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성별 분리 통계를 사실 사용을 할 때 가장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좀 유의점인데요. 성별 분리 통계를 실무에서 참고할 때 그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매번 단계마다 동일하게 통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목표로 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조금은 유념을 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인지를 한 번씩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그 총 100명의 대학생이 있는 학교 대상 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예시 1번에 보면 여성 40명, 남성 60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는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학생 중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구나를 좀 알 수 있죠. 근데 그 아래 이제 내려가 보면 데이터에 보니까 40명 중에 10명이 빈곤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25%. 그다음에 60명 중에 35명이 빈곤 가정이다. 55%다. 자, 여기에 앞에서 저희가 같이 보았던 어떤 관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교차성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곤이라는 교차성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부분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빈곤 가정이 아들의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빈곤 가정이 아들 교육에 조금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젠더 분석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젠더 분석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 그 정책이나 개발 프로젝터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젠더 분석입니다. 그래서 성에 따라서 자원하고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며 평가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그런 분석 단계인데요. 그 불평등한 성별 관계나 사회 구조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젠더 분석 방법은 가이드라인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 이따가도 같이 좀 보시긴 하실 텐데요.
우선 해야 할 상황으로는 이슈나 그 필요성 또는 문제점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겠지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사업을 뭘 위해서 해야 될지를 좀 본인 스스로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 다양한 데이터하고 정보 소스를 확인하고 데이터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집단에만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 너무 특혜받는 집단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제 PPT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실무하실 때 이런 그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개요서를 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개요서 부분에 보면은 젠더 분석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해서 사업의 성과를 성별로 감안해서 기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해당 지역의 남녀 취업률이 좀 증가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이제 양적 데이터만 수집을 해놓고 질적 데이터는 이렇게 약간 좀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표 부분의 세 번째 젠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가서 보시면 젠더 분석 여부 OX 되어 있고 별표되어 있고 분석 결과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 양적 데이터만 활용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젠더 분석을 할 때는 그 질적 분석의 결과도 함께 기술되어서 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수립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젠더 분석 시에 고려해야 될 개념은 가이드라인 2장에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OECD 닥 그 젠더 마커입니다. 그 OECD 닥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활동을 기록하는 통계 도구가 젠더 마커입니다.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한국은 그 2010년도 닥 가입 이후에 젠더 마커 적용 사업을 점점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마커는 3점 척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커 2는 성평등이 직접적으로 목표인 경우를 젠더 마커 2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커 1은 성평등이 사업의 중요하고 의도된 목표로서 성평등 달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1이라고 합니다. 마커 0은 프로그램이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되게 쉽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수립을 하다 보면 이게 2인지 1인지 사실은 되게 헷갈려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때 실무자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마커 2는 뭔가 직접적으로 목표가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성평등이다 할 때는 마커 2를 해주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그 분홍색 칸을 좀 보면 적용 이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커 2가 되겠죠. 목표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보니까 폭력 생존자에게 의료 심리 법적 지원 제공 및 지역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가 얘도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젠더 마커 2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젠더 마커 2를 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좀 이것을 책정을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때가 있어서 제가 내렸던 정의로는 성주류와 사업을 하는 사업은 대부분 마커 1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부분을 보면 활동 내용에서 보니까 농업 기술 훈련에 여성 참여 비율 30% 이상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여성 농업인 대상의 워크숍 및 교육을 제공을 한다. 뭔가 이제 성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대상의 교육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일 때 마커 1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젠더 마커는 그 뭔가 그 추이를 좀 또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젠더 마커 결과로 살펴본 한국의 성평등 ODA 규모하고 비중 정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각각 지금 몸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이제 분야가 어디인지는 좀 다들 상의하실 텐데 지원 분야 보니까 보건 및 인구,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 교육, 농산업 순으로 한국의 성평등 ODA 규모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 단계 방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그 단계 방법이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미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저의 사례를 조금 많이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좀 이야기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수행하시면 되면 좋을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국제협력 쪽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 쪽 좀 전공을 이야기 드리면 사실 수업이라는 것도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어떠한 절차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거여서 사실 매 수업마다 그 일정한 그 방법과 절차가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계획안, 수업 계획안 같은 것들을 이제 강의자들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사실 그 수업을 듣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가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잊고 그냥 막 달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내가 그 정말 어떠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좀 계속 떠올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업 발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발굴을 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 젠더 분석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그 젠더 분석과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고 제가 뒷부분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고요. 그 젠더 분석 방법은 지금 파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그 파란색 부분의 글씨를 좀 보시면 되고요. 젠더 분석은 남녀의 역학관계 그리고 젠더 그리고 규범 그리고 불평등을 점검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 역할 및 책임, 자원, 서비스, 기술, 정보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참여, 돌봄 노동과 일상생활의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 젠더 분석 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보면은 성별 현황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별 따른 그 현실 여건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성별에 따라서 요구도에는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로 노동이나 재생산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격차를 확인하는 그 분석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젠더 분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는 협력국가의 정책 대화 자료를 좀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별 분리 통계 그리고 정책 자료 등의 문헌 조사하고 그리고 정부기관, 여성단체, 그 주민, 그룹별 의견 취합이 현지 조사가 실시되어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 사례를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에 눈이 무척 많이 왔었죠.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저희 집이 구청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눈길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분들이 어디부터 눈을 쓰실까 하고 좀 봤어요. 최근에 봤더니 어디부터 눈을 정리를 하실까요? 봤더니 도로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큰 길부터 눈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청 한쪽 구석에 사실 구청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인데, 근데 거기가 음지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에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여성이 가셔야 되는데 차를 제대로 세우시지도 못하고,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막 길 한복판에 내려가지고 되게 힘들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이 움직이는 좀 이동 동선을 고려를 해서 아이들이랑 그 움직일 때 눈을 치울 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으로 먼저 치워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눈길이 이렇게 치워지는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요새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됐죠. 열선이 어디 좀 많이 깔렸나 하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열선이 대부분 언덕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차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차들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 좀 어려움이 없도록 열선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그 사업을 하실 때도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좀 치약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계획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한 사업 발굴의 단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교육을 아무래도 제가 관심사이다 보니까 조금 먼저 들여다보았는데요. 그 지표를 삼을 때 우선 각 학교별 학생의 등록률하고 그 다음에 졸업률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별 분리 통계는 초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등록률은 90%, 그 다음에 여학생은 85%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 비율을 보니까 좀 변동이 있어요. 남학생은 80%, 그리고 여학생은 70%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게 되신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 여성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먼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인에 맞추어서 여성의 낮은 등록률이나 아니면 졸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땡땡땡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겠지요. 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화 협동 과정이 그 아시아 지역 그 학생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학도 잘 했고 재학할 때 문제 없이 공부도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3년도부터 이제 졸업생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정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들여다봤어요. 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되게 의외의 요인을 제가 찾았어요. 뭐냐 하면 왜 제가 맡고 있는 게 석사 과정이다 보니까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료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종합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시험 점수를 제대로 따질 못해서 졸업을 하고 있지 못함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라도 영어 점수는 그 공부를 통해서 따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뭔가 여성학을 공부를 하면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까지 공부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대상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졸업 요건 점수가 조금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이은하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들의 그 졸업을 위해서. 방법 없겠죠. 이 친구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좀 낮췄습니다. 조금 낮췄더니 23년도 이후부터 지금 매 학기 졸업생들이 잘 계획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유아 시절에 같이 그 신랑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신랑 공부 때문에 같이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아를 전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랑이 가끔 가다가, 매일 열심히 공부했던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안 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루틴을 찾겠다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학교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공부인데 공부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께 제 고민을 좀 토로했어요. 아이를 누가 좀 잠시라도 한두 시간 봐주면 가서 운동을 할 텐데 방법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동네에 YMCA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YMCA를 가봤더니 한켠에 한 이 정도 방 정도 되는데 거기를 보육시설로 타가소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러 오는 그 주민분들 아이들을 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케어 수준이 아니라 매일 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프로그램 보고서 거기를 맞추어서 제가 이제 운동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운동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 YMCA는 등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로 봤죠? 바로 사람들이 아이 보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답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조금 다르고 지역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서도 분명히 유사한 사례들이,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젠더 분석을 할 때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 예시를 좀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 질문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석의 방향이 뭐지? 그리고 성평등과 지속 가능 발전을 促진하고 방해하는 요인은 뭐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사실 되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계속 쉴 틈이 없이 계속 체크해야 되는 사항인데, 체크를 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아니면 사업을 설계할 때 되게 나중에는 정말 그 모니터링 할 때도 문제사항이 도출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 그 좀 눈에 좀 띄었던 사례가 미얀마 사례예요. 같이 보면 그 미얀마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봤더니 아직도 미얀마에서는 여성이 음식을 할 때 모닥불 방식의 취사를 해서 유해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생성돼서 어린이랑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집에서 가스에다가 음식만 해도 그 음식 만들 때 나오는 연기가 폐에 많이 안 좋아서 최근 그 폐암 발생률이 여성이 많이 높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닥불 방식의 취사를 진행을 하니까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초점을 두었던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를 개선을 하는 포커스를 그 재활용한 취사 연료를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분석이 선행이 되면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겠죠. 제 개인적으로 젠더 관점이 가장 중요하게 개입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사업의 방향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젠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사업 목표, 구성 요소, 이행 방식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립해야 대한 근거가 조금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참고했던 데이터나 아니면 분석 자료 같은 그러한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조직이나 뭔가 재단에서 사업을 이렇게 따오려고 할 때 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게요 하고 근거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명확히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젠더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업이 젠더 통합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 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젠더 마커를 사용하면 많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수행 중에서 이렇게 목표가 조금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는 젠더 마커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젠더 마커 2라고 줘서 얘가 절대로 1로 바꾸면 안 돼가 아니라 뭔가 목표가 너무 젠더에 치우치니 그러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 설득이 어려워라는 현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성주류화하는 그 방법으로 조금 수정을 하셔서 마커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젠더 마커와 관련돼서는 이제 앞에서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 시에 고려될 사항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실무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막상 그 젠더 관점의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현지에 딱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 활동가에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최종적인 의견을 조금 의결해 주시는 그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되게 적은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비율을 파악하고 여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항목이 되게 구시대적인 것 같고 정말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기업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젠더 관점을 저 스스로 막 느끼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있던 조직이 되게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어요. 아까 성주류화가 나왔던 시기랑 좀 비슷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맞물렸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사장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임원들을 이렇게 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임명할 때 옆에 보면 여성 비율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성이 잘해서 뭔가 임원으로 진급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고려해서 여성의 능력을 체크하고 있구나를 보고서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때는 조금 어렸었기도 했고 제가 이 분야를 좀 잘 모르기도 해서 그 당시에는 되게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임원 비율이 한 15명이면 그중에 여성 비율은 딱 한 분이셨어요. 그처럼 한국도 지금 실상이 이러하니 여러분께서 진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여성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지표를 좀 설정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표와 관련돼서는 그 국제개발협력 그 워크숍 같은 데 가면 설정하는 요 단계, 그리고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지표를 어떻게 그 설정하지? 라는 부분이 제가 사례를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표를 이제 설정을 하면 계획 단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가할 때도 이 지표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워크숍 때 나왔던 질문을 제가 한 가지 공유를 드릴게요. 그때 남성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어느 분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께서 아마 본인께서 경험하셨던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남성 인식 개선 지표를 어떤 것으로 보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남자 그룹 안에서 그 장보기 횟수를 가지고 그 남성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남성이 옷을 구입을 할 때 가정에 있는 아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면담 시에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그 남성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지표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조금 있는 내용이어서 있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그 성평등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 지표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요. 자,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업 수행 단계입니다. 그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그 적절한 현지 협력 방식과 사업자를 선정한 후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사업 수행의 단계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참여가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사업이 평등하게 그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는 인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뭔가 프로젝트를 이 방법 때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리핀의 기술교육 훈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프로그램 특징은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 성평등한 커리큘럼하고 훈련 매뉴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이나 용접 기술과 같은 비전통적인 직업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실질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성들의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미용에 좀 한정돼서 많이들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전통적인 성 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내용을 포함하면 변혁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집단 간에 뭔가 갈등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도 또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사실 마트 같은 데서 계산대에 대부분 여성들이 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때문에 좀 일자리를 잃으신 여성분들께서 요즘 많이 가는 일자리 공간이 물류창고라고 해요. 근데 물류창고에 가서 여성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물품을 좀 분리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노동력이 좀 필요한 부분에 많이 배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물류창고에서 남성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 여성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대상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지도자 그룹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남성이 좀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훈련할 때 여성분들을 그 남성이 일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자,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모니터링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에서 핵심은 성과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장기적이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유연한 모니터링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 보고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결과 보고를 하면 오히려 모니터링이 좀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결과 보고를 할 때는 조금 간소하고 단순하게 결과 보고를 지향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상시 점검적이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상황이 보고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수정안이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석 그 자료로는 그 정량적인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주요 정보원 인터뷰나 아니면 포커스 그룹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모니터링 방법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내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좀 들여다보면서 다른 방법을 도입하다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데이터들이 수집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니터링 방법들을 좀 보시면서 직접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시는 그 모니터링 부분에서 보고서 쓸 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모니터링 되어진 내용을 기술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명료하게 정말 문제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례이고요.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행 방법인 그 사업 평가 부분입니다. 사업 평가 기준을 보면은 그 성평등한 결과가 조금 가져왔는지 아니면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 도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단계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2단계의 그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을 반드시 해야겠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특권층의 데이터만 수집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의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주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수집 방법으로는 그 현지 관계자 중 소외 계층 의견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외 계층이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설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심히 봤던 조금 소외됐던 계층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자료 취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평가 기준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사업 평가를 할 때 한 기준 척도가 있죠. 여기는 이제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측면으로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이 평가 척도는 여러분들 사업 계획 단계에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계획 단계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평가되어진 자료는 코이카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미 결과가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서 향후 유사 사업 할 때 좀 이렇게 사용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하시는 사업도 결과를 좀 정보 공개하셔서 다른 분들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업 단계별 방법의 그 정리본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한 5가지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일단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하는 한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 바탕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3단계가 있고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우측에 보면 성주류와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좀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거의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정말 젠더 통합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는지 되었는지 될 것인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그 지침에서 앞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수립 단계, 그 다음에 수행 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니까 나중에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분야별 사례는 앞에서 이제 제가 사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는데요. 일단 이렇게 나누었던 분야는 저희가 좀 임의로 분야를 나누었던 건 아니고요. 코이카에서 젠더 통합적 개발 협력 사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적합한 사업들을 좀 들여다 보시면서 PPT에 다 좀 올려놓았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젠더 통합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놓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마지막 부분에 아까 좀 이야기 드렸던 인터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두런두런 통해서 진짜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경험하셨던 그 경력으로 구분을 하여서요. 5년 미만의 그 실무자들 그리고 5년 이상의 실무자들을 구분을 하여서 인터뷰를 약 한 달간 올해 4월에서 5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인터뷰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가운데 본인들의 어려움도 있었었고 본인들의 이제 궁금하셨던 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7가지가 되게 연결이 많이 됐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자주 묻는 질문들 해서 답까지 해서 가이드라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7가지가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많이 중첩이 되지요. 그래서 젠더 관점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학습하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젠더라는 것이 여성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여성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해서 뭔가 남성의 인식이 개성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15분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워크숍 그러니까 참여를 위한 설문 작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좀 사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이미 좀 올려놓으셔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분석을 좀 해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은 됐어요.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 활용법,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요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네트워킹을 원해서 오셨던 목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분야도 좀 다르고 경험했던 것들이 또 많이 달라서 사실은 답이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다른 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도움을 받고자 하셨던 것들이 좀 커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해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같이 함께 뭔가 협력적인 지식을 좀 창출하는 그러한 질문의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마치긴 했는데 제가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던 거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안이 어때요? 하고선 이런 것들을 정말 A에 대한 답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좀 포괄적으로 녹이려고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두런두런 통해서 뭔가 네트워킹이 있을 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두런두런 선생님들께서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버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이라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이라는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연구소이자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주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주로 환경 분야 관련한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젠더 통합적 프로젝트 부문에 환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물론 그거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코이카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사례들 올려주신 거 보니까 주로 종료평가 이제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좀 취합을 해서 올려주신 것 같던데 사실 종료평가가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한 2년 정도 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젠더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간은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좀 논의가 좀 부족하거나 사업이 추진이 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엔 위민에서 했던 워크숍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진행하는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던 워크숍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나 환경이나 되게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 젠더 관점이 또 통합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좀 많이들 좀 애쓰시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환경 이슈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사업이 확장되고 그와 관련돼서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 나와 있는 사업을 참고하기에도 좀 제한적이고 이거는 환경이 아닌데 이 부분에 좀 들어가 있네 하는 사업도 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코이카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또 사업도 확장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 사업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때 실무자분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은 큰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실무자들이 있을 때는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신대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제 뭐 폐쇄적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 사업 완료 목적이긴 한데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이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공유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사내에 사내 그 통신망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트라넷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른 팀에서 어떤 일을 현재 추진 중인지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두런두런이나 뭔가 관련된 커뮤니티를 직접 좀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외에 혹시 그 현재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좀 정보를 얻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질문하셨던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온라인 답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 성평등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모든 그게 분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뭔가 그 어쨌든 사업이 운영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사업을 저는 추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는데 돈이 연구재단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 전에 그 캄보디아 대학하고 젠더 교육을 같이 좀 해보려고 연구재단의 사업을 좀 해서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모델을 좀 개발을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그 연구재단 그다음 과제가 되지 않아서 수요 조사로만 끝이 났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를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 대학에서는 뭔가 여성학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뜻을 하고 있다면 저는 기간에 상관없이 조금 그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성인지 예산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참고해서 사업을 기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엄진이라고 하고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여전히 국제개발 협력에서 어떤 젠더를 고려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여성 대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약계층으로서의 이제 여성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고민을 하기가 참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동시에 이 되게 이분법적인 그 성별 질서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유효하지만 그거를 그 자체의 어떤 뭐 균열을 낸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성소수자의
이슈라든가 그런 지점들은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좀 고려를 하고 다루고 있는지 여전히 많은 어떤 비율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성별 이분법적으로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이 혹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시면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교차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그 젠더와 관련돼서 교차성 이슈가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은 좀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그 개발되었던 그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입문자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보다 보면 지역에서 그 이해관계자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틀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젠더 여성하고 얘기하게 하면 벌써 마음을 좀 닫으시고 그 부분이 제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조금 초점으로 그러니까 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그 성주류화 전략이 무엇인지를 조금 손쉽게 알려드리고 그럴 때 여성과 남성, 그 성을 그러니까 분리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정도까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실 그 부분은 다음 단계의 숙제로 좀 넘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김영주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런두런이 이 가이드라인 제작과 또 워크숍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짧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두런두런이 매년 1년에 4번씩 젠더 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사업 사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매 분기별로 사업 사례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어서 최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리프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브리프는 두런두런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은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두런두런 홈페이지와 옆에 보이시는 젠디 아카이브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젠더 브리프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리프를 보시고 어떤 의견이든지 괜찮으니까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면은 저희가 젠디 아카이브를 개발했습니다. 젠디 아카이브에는 글로벌 성평등 역사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하였고 여기에도 분야별로 젠더 관점을 종합해서 작성된 글이 있으니 여기를 보시면 또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브리프와 젠디 아카이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23년부터 온라인 기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기초 과정은 정말 초급자 과정으로 젠더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공부를 하셨는데 젠더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이 온라인 기초 과정은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대면 실무과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기초 과정을 들으신 기초를 이제 다 떼시고 오신 기초 젠더 초급자보다는 조금 더 중급 과정으로 기초 과정을 들으시고 워크숍에 오신다면은 이론과 사업 사례, 실습까지 많은 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틀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과정 워크숍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1년에 한 번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모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 선발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 만약에 기초과정을 듣지 않으셨다면 먼저 들으시고 내년에 워크숍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나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QR코드를 보시고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25년까지 2주가 남았지만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